이게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 주고 있기는 하나, 안녕하세요. 지킴의 나이드의 지하리온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과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식을 시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시가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든 특수관계자가 아니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세무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양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되는데요. 먼저 주식의 시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세법에서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되는 가격이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주식에 이런 시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로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2004년부터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저가나 고가로 주식을 양수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별로 발생되는 과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을 받은, 증여를 받은 수중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죠? 거래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만 원인 주식 1만 주를 14만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가 10만 원인데 14만 원에 팔았던 케이스므로 고가 양도에 해당하게 되고요. 4만 원이 시가의 30%인 3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14만 원과 10만 원을 차감한 4만 원에서 3만 원을 차감한 가액 1만 원에 1만 주를 곱한 금액 1억 원이 증여로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특수관계자도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특수자 관계일 경우에는 시가의 30% 비율만 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만 증여에 해당된다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와 차액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점유율 확대나 재고 소진 등의 목적으로 특별한 할인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30% 이상이 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기는 하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눠서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먼저 상장 주식은 어떻게 좀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이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의 종가 기준으로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사인 간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라 라고 좀 정해놓은 산식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그런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매매 사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나와는 저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의 가중치 3,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2를 둬서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주식 가치가 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가다 보유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달리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3을 두고 순손익 가치의 가중치를 2를 둬서 가중평균을 한 가액을 비상장 주식 가치 가액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었고 그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 사례 가액을 따르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 가액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자산가액 3, 순손익가치 2, 3대2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그 주식 가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를 했고 2023년도에 100만 주 주당 증여가액을 5,000원 정도 해서 시가 인정 여부를 검토한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조금 검토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죠? 해당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여 전후 9개월간 거래가 68건에서 70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거래가액은 2,500원에서 8,500원 사이로서 다양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가세관청에서는 증여일 현재 가장 가까운 거래가액인 약 8,000원을 주당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바에 따르면 주식가치 변동은 회사의 실적 증가와 무관한 가격 변동이었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끼리에만 이루어졌던 가액이기 때문에 이 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가액을 저희가 평가한 가액 약 5,000원으로 주식 증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라는 게 불특정 다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살펴보았을 때 매매 사례 가액이 실질적으로 있긴 했지만 2,500원에서 뭐 8,500원까지 6,000원만큼 널뛰기 한다는 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가 없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 가액 차이가 큰 것들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인 5,000원을 기준으로 용역을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주식 가격에 시가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시가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 증여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하고요. 특히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있어서 전문 세무사님과 함께 상담하여 불필요한 리스크와 세금 절세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드의 지하륜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